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책 제목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누구나 알만한 대통령, 링컨, 아니면은 시어도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링컨은 대충 누군지 알고 있고, 루스벨트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두 명의 루스벨트가 있다는 거는 몰랐고요. 사실 린든 존슨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네 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전에 조금 읽다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새로 컨텐츠를 시도하는 겸 해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주무시기 전에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출판사에서 보내줬던 책이고요. 낭독 컨텐츠에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끝까지 읽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는 어렵고, 혹시라도 구입을 하실 거면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구입을 하시도록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책들은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뭐뭐 했습니다, 약간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읽어 볼게요. 1832년 3월 9일 링컨이 일리노이주 주의회 의원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23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미국의 경계지에 위치했던 일리노이 주에는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할 만한 정당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주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지역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전단에 이름을 올리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출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나 봐요. 링컨의 출마 선언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야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포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고 그들의 존경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야망을 어디까지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입니다. 라고 시작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거는 링컨의 출마 선언입니다. 19세기 야심적인 젊은이들에게 정치는 출세를 위해 선택할 만한 검증된 무대였습니다. 링컨의 야망은 그의 근성만큼이나 그를 떠받치는 중심 기둥이었지만 거의 처음부터 양면성을 띠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끌기를 바라는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링컨은 국민의 눈에 도드라져 보이기를 바랬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그의 삶을 떠받치던 꿈, 즉 미국 동포에게 지속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공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그런 꿈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링컨이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후로도 줄곧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추천해 줄 만한 부유한 사람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민중이 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는 낙심하는데 너무도 익숙한 까닭에 그다지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링컨이 어릴 때 그렇게 집안 환경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야망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한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그 야망은 그 자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강렬한 확신이었다. 네,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없고 사실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책을 읽어 드릴게요. 훗날 초창기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링컨은 자신의 이야기는 가난한 연대기라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머스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학자였습니다. 에이브러햄의 회상에 따르면 토머스는 자기 이름을 서투르게 서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 토머스는 입에 풀칠할 정도의 농지밖에 개간하지 못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세농으로 켄터키, 인디애나, 일리노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의 삶을 개략적으로 추적해보면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녀는 남편보다 뛰어났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빠른 이해력을 지녀 예리하고 기민하며 영리한 여인으로 묘사됐습니다. 훗날 링컨도 현재의 내가 소망하는 나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네, 링컨이 좀 야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똑똑하고 했던 거는 네,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던 것 같네요. 에이브러햄이 9살이었을 때 낸시 행크스는 우유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되게 일찍 돌아가셨네요. 우유병은 독초를 먹은 젖소에 젖을 통해 전파되는 병입니다. 장례식을 끝낸 뒤 토머스는 어린 아들과 12살이던 딸 세라를 내팽개치고 켄터키주로 돌아가 새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두 남매는 링컨의 표현에 따르면 황량한 땅에 내버려졌습니다. 그곳은 밤이면 퓨마의 울음소리가 두렵게 사방을 뒤덮고 곰이 돼지를 잡아먹는 악몽 같은 곳이었습니다. 토머스를 따라온 에이브러햄의 새 어머니 세라 부시 존스턴은 아이들이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걸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두막은 나무판도 번듯한 문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침대도 아늑했지만 잘못 읽었어요. 침대도 없었지만 침구도 부족했습니다. 세라는 집마차에 싣고 온 물건들로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루판이 놓였고 문과 창문도 설치됐습니다. 세라는 아이들을 위한 옷도 직접 지었습니다. 그처럼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링컨은 원대하고 환상적인 야망, 즉 자신이 더 고결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탄생한 존재라는 믿음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네, 다행히 새로 온 새어머니가 뭔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좀 더 읽어봐야겠죠? 링컨의 야망을 키운 도약대는 자신이 남다른 지능과 탐구심을 지녔다는 확신을 갖게 된 어린 소년 시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켄터키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링컨은
7살에 읽기와 쓰기를 배웠습니다. 당시 학교 친구들의 회상에 따르면 링컨은 누구보다 빨리 배웠고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되게 똑똑했나 봐요, 어릴 때. 링컨은 아버지의 밭일을 돕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에만 이따금 학교에 나왔지만 반에서 1등을 독차지했습니다. 한 친구는 배우지 않아 무지한 우리 중에서 링컨은 누구보다 많이 아는 소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 데이비드 허버트 도널드도 짧은 학교 생활이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에게 필적할 만한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링컨은 확고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황에 있게 될 거라는 링컨의 꿈은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 자질은 타고나는 것인가 키워지는 것인가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서 기억력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자질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사실 기억력 같은 경우는 좀 타고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학교에서 입학한 첫날부터 친구들은 링컨의 경이로운 기억력에 혀를 내두르며 최고의 기억력, 신묘하기 그지없는 암기력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링컨에게 어떤 자국이 네 머리에 쉽게 찍히고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 네 머리는 그야말로 불가사의야 라고 말했을 때 링컨은 그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뛰어난 기억력이 선천적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천적으로 개발한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나는 배우는 게 느리고 배운 것을 잊는 것도 느린 사람이다. 내 머리는 강철 조각과 비슷해서 그 위에 자국을 내기가 무척 어렵지만 일단 생긴 자국을 지워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되게 좋네요. 강철 조각이랑 비슷해서 그 위에 자국을 내기 어렵지만 일단 자국이 생기면 지워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약간 좀 허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링컨이 했던 이야기라서 그런지 괜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링컨이 모든 것을 기억에 새기는 고된 과정을 지켜본 그의 새어머니도 에이브러햄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보면 종이가 없을 경우에는 종이를 구할 때까지 판자에 그 구절을 써두고 외우고 또 외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링컨은 그런 구절을 쓴 종이들로 스크랩북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단순하게 외우는 능력은 출중하지 않았지만 추론력과 이해력은 남달랐습니다. 또 호기심도 굉장해서 듣고 읽은 것이나 새롭게 배운 것의 의미를 끝까지 알아내려는 욕심은 억누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훗날 링컨은 어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화를 내곤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이유로 화를 낸 기억은 없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조금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또 링컨은 아이디어 사냥을 시작하면 적절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린 후에는 북쪽으로 묻고 남쪽으로 묻고 다시 동쪽을 점검하고 서쪽을 점검할 때까지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을 드러냈다. 그의 친구 너세니얼 그릭스비는 링컨의 야망은 우리를 훨씬 능가했다. 우리가 노는 동안에도 링컨은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링컨은 알파벳을 쓰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적당한 도구를 찾아내면 어디에서나 철자와 단어와 문장을 끼적거렸습니다. 수추로도 글자를 끼적였고
먼지더미와 모래밭과 눈밭 등 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철자와 단어를 쓰는 연습에 골몰했습니다. 곧 링컨은 동네에서 최고의 필가가 되었습니다. 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신의 지식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링컨은 곧 친구들의 길잡이이자 리더가 되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친구는 자기에게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해 주려고 사서 고생하던 링컨의 크나큰 고통을 회상하며 달이 가라앉는 거라고 믿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지구이지 달이 아니라고 끈질기게 설명하던 링컨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친구는 참 힘들었겠네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럼 링컨은 친절하고 재미있게 또 재치있고 지혜롭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와 격언, 숫자로 설명해 주었다. 거의 언제나 링컨은 자신이 깨달은 교훈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평이한 이야기로 풀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설명을 거의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 말했어요. 요컨대 링컨은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가 최고의 교육 수단이라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링컨은 부분적으로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토머스 링컨은 링컨의 아버지죠.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지만 재치가 있었고 흉내내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또 특이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능력도 남달랐어요. 저녁이면 토머스는 농부와 목수, 옛 컴벌랜드 산길을 따라 지나가던 행상들과 객담을 주고받았는데 어린 링컨은 구석에 앉아 이야기의 넋을 잃었고 어른들이 저녁 내내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엔 밤 시간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신비한 어른의 세계를 단순하고 재미있게 바꿔서 이튿날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링컨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그럴듯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늘어놓으며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야기 레파토리가 풍부해졌고 이야기를 꾸미는 능력도 커져갔습니다. 한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에이브러햄은 10살 때 그 지역에 간헐적으로 찾아와 설교하던 침례교파 순회 전도사들의 몸짓과 어투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전도사들의 장황한 설교를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했고 머리와 손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며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25km나 떨어진 법원까지 걸어가 형사재판과 계약 분쟁, 유언 소송 등을 지켜보며 이야기의 레퍼토리를 더했고 재판 과정을 역겨울 정도로 자세히 재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를 좀 흉내내고 또 그 이야기를 좀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야기꾼의 능력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정치뿐만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말해서 좀 입을 잘 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링컨이 좋아했던 책 이솝 우화가 그랬듯이 그의 이야기에도 교훈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자신이 순전히 재미있게 들어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링컨의 표정은 평소에 약간 슬픈 분위기를 풍겼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면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매혹적인 미소까지 띄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끝날 때는 시원하게 웃었는데 그러면 모두가 따라 웃었습니다. 약간 좀 주목받는 거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약간의 좀 관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역사 속의 위인을 관종기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릴 때 이야기만 들으면 약간 주목받는 거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이런 과정들을 좀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어릴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링컨이 천부적인 유머 감각을 남을 즐겁게 해주는 데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멋들어진 풍자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데 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말빨이 늘기 시작하면 그거를 누군가를 웃기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남을 약간 조롱하는 데 써먹게 되더라고요. 말 잘하는 친구들이 내 적이 돼서 나를 놀리기 시작하면 진짜 답이 없죠. 한 번은 친구 조사이어 크로퍼드가 링컨에게 파슨 윌리엄스의 조지 워싱턴의 생애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우로 책이 훼손되고 말았죠. 크로퍼드는 링컨에게 이틀간 옥수수를 따는 걸로 책값을 대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링컨은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줄기에 껍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옥수수를 깔끔하게 따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크로퍼드의 유난히 크고 못생긴 코를 풍자하는 코나파를 부는 조사이어라는 시를 써서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틀간 옥수수를 따는 게 얼만큼의 고된 노동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책을 훼손하고서 일을 시켰다고 그 코 큰 친구를 놀렸다는 걸 보면 어릴 때는 인성이 약간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초딩 때 다 그렇죠. 링컨은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주역이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의 반박을 무릅쓰며 다른 의견을 거침없이 제기하는 반골이기도 했습니다. 가지가지 했네요. 한 친구의 기억에 따르면 동네 꼬마들이 거북 등 위에 뜨거운 숯을 올려놓고는 거북이가 괴로워하며 꼼지럭거리는 걸 지켜보는 걸 좋아했는데 링컨이 잘못된 짓이라며 그들을 나무랐고 동물학대를 반대하는 수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네요. 링컨은 경계지에 풍습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계지에는 아이들도 생존과 재미를 위해 새와 짐승을 쏘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냉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링컨도 8살이었을 때 아버지의 소총으로 야생 칠면조를 죽였지만 그 후로는 사냥감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도덕적인 마음가짐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링컨에게는 상당한 공감 능력도 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기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그와 에이브러햄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진흙 구덩이에 뭔가 엎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곤드레 만들에 취한 상태였고 내버려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에이브러햄은 그를 일으켜 세워 사촌의 집까지 데려갔고 곧바로 불을 피워 그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 주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링컨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늪 같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지나 800m쯤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링컨은 걸음을 멈추고는 되돌아가 돼지를 구해줘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돼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착했네요. 어렸을 때 링컨은 키도 크고 힘도 셌습니다. 그쵸. 링컨의 초상화 사진 그걸 보면은 약간 좀 마른 체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좀 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실전 압축 근육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은. 동네 아이들보다 건장해 달리기와 높이뛰기, 레슬링과 짐 들기에서 필적할 만한 또래가 없었습니다. 또 한 친구가 회고했듯이 어렸을 때도 링컨은 어른 셋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옮길 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강인한 체력은 물론 건강까지 타고났습니다. 친척들은 에이브러햄이 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러햄의 타고난 체력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8살 때부터 21살까지 링컨은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일을 해야 했고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패고 그루터기를 파내고 울타리를 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충분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학교는 교습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립학교가 전부였기에 많은 아이가 밭으로 내몰렸습니다. 링컨 역시 9살이나 10살 이후 더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똑똑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력과 무력을 같이 겸비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그 뒤로도 저는 이제 조금 더 읽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부분은 조금 더 읽어봤었었는데 뭐랄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될 놈 되리다. 그냥 잘 될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대충 뒷부분을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뭔가 아버지께서는 링컨이 공부하는 거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책을 구해서 읽고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조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4명의 대통령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이것저것 나오는 책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끝까지 읽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입하실 분들은 리뷰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읽어봤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제목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잖아요. 사실 요즘같이 또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기 때문에 요즘 시국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또 상추씨 채널에서 처음 시도하는 책 낭독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책만 쭉 읽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좀 제 생각이나 제 말을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은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다른 책 읽을 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